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원시적 공격에 무력화된 첨단 방어망,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입니다. 세계 최고 정보력과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민병대 수준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북한과 대치한 우리 안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시적 공격이라도 대규모 물량 공세가 불시에 가해지면 첨단 방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면서 6m 높이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 담장으로 이곳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시 센서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2km마다 원격 조정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무인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하마스는 간단히 무력화했습니다. 콘크리트 장벽은 폭파하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월담했고 철조망 담장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나 절삭기로 끊어버렸습니다. 국경 도초에 뚫어놓은 땅굴과 해상 수상정도 침투에 동원됐습니다.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두들기는 재래식 전술에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군 역시 최전방 경계작전에 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면에서 하마스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북한군이 유사시 전선 전역에 걸쳐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벅찰 수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20만 명 규모의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저공 침투기를 이용해 우리 후방을 교란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존 최고의 방공 시스템으로 꼽히는 아이언돔이 뚫린 것도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10개 포대가 배치됐다는 아이언돔은 동시 요격할 수 있는 로켓, 미사일이 수백 발 수준입니다. 하마스는 5,0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당 수백 달러짜리 초보적 로켓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발사 때마다 5만 달러가 드는 아이언돔을 농락한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수백 문이 수도권을 겨누고 있고 최근 들어선 위력이 훨씬 강력한 신형 탄도미사일과 방사포까지 배치되고 있습니다. 북이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을 경우 현재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방어 능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격훈련과 연대급 기동훈련뿐 아니라 전투기, 정찰기 비행까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한미군의 방위태세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 중동 분쟁을 계기로 대북 방어태세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9.19 합의 없이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 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관리의 핵심적인 선거인 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습니다. 사전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 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점검팀은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의식을 지적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 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정찰총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는 최근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 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선거 해킹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북한 집단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선거 해킹 가능성은 조금만 있어도 해당 기관이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승했던 국민의힘은 집권 후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강서구는 원래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4차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가불병 세 지역구를 모두 크게 이겼고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잘못이 누적된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김 후보를 또 공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 후보를 형식 논리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구청장직을 박탈한 법원 판결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김 후보 때문에 생긴 선거에 김 후보를 재공천한 국민의힘도 국민적 공감을 사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그를 사면해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도 무시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것을 비판해놓고 그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김 후보는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김 후보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한 곳에 불과하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날마다 총출동한 것도 이번 선거에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패는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이긴 쪽과 패한 쪽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잘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되고 잘못 받아들이면 설상가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를 고작 구청장 하나의 선거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선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은 다시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한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그간의 온갖 입법 폭주와 괴담 선동, 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대표의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든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구금시설에 가둬놓았던 탈북자 수백 명을 지난 9일 밤 기습 북송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여러 인권단체들 설명이 일치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정황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기간 체포에 억류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탈북자는 북한 정권의 정치, 경제적 핍박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난민입니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 고문, 폭행을 당합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습니다.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습니다. 인권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북송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3년 넘게 닫았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서는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물며 한국행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우리 정부가 전력을 다해 구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쉬쉬했습니다. 이번 북송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자유민주 진영 대부분이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 경시 행태를 네이밍 앤 쉐이밍, 즉 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를 하는데 한국만 이런 흐름을 외면해 왔습니다. 무조건 조용한 외교가 능사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의 야만적인 탈북자 억류 북송을 규탄하고 유엔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이 대표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2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습니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불참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 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 차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습니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있습니다. 6개월 내 선고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지만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